어디선가 많이 뵀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서재필입니다. 개화파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갑신정변에까지 참여했죠. 근데 아시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의사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위태로워지자 귀국을 하게 돼요. 자, 이때 귀국하고 난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뭔가의 기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무슨 기관이 뭡니까? 독립협회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워낙 내용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할 때 그때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런 조직이 등장하게 됐던 걸까요?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었던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활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 아간파천을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독립신문은요. 민중계몽을 위해서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한문을 쓰면 안 돼요. 한글을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4면 중에서 3면은 한글이고요. 나머지 1면은 영문으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독립협회가요. 참 많은 일을 해요. 독립문을 세워서 그래,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 라는 어떤 민중의 열망을 건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건축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토론이라든지 연설, 민중집회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독립협회가요. 종로 거리에서 사람들 막 모아서 열었던 집회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만민공동회다라고 불러주죠. 그쵸? 자,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 생각하는 자주독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서재필도요. 앞서 봤었던 김구처럼 워낙 내용에서 볼 게 많아요. 자,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카드는요. 역사학자. 2분 배웠거든요. 박은식, 신채호. 박은식, 신채호. 자, 그중에서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이렇게 글로 집필했습니다. 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 나갔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요. 조선 상고사를 통해서 우리 고대 역사를 집필을 했어요. 이분은 바로 누굴까요? 신채호입니다. 얼굴과 여러분들 이름 다 함께 기억시켜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대요. 무력으로서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3분을 배웠어요. 누굴까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그중에서 이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중근이에요. 자, 이 3분의 업적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이제 제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지금 4번째 손가락에서 짧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 모습으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도 조금 익숙하지만요. 설명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역사 속에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독립운동의 방법에서 특히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었냐면 중국 상하이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많은 서구 열강,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까? 서양의 많은 강력한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또 광복 이후에 남한 단독 선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났을 때 거기에 찬성한 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조금 오래 했어요. 결국 헌법도 2번이나 바꿔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하죠. 이게 언제입니까? 1960년. 그리고 1960년 시민들이 봉기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승만. 독립운동에서부터요. 대한민국 역사까지 모두 다 엮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볼 분. 녹두 장군 조병갑의 폭정에 저항했답니다. 바로 전봉준 장군. 이분 하면 생각나는 게요. 동학농민운동. 우리 제자들 너무 자신감 있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분입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했었대요.
이거 나오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했었던 포스터 생각이 나십니까?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물건을 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바로 조만식. 되셨을까요? 자, 이제 조만식 선생까지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한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요, 이 마지막 한 분 누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특징이 많은 분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유생이에요. 유학을 공부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상황이 되자 일본과 교류하면 우리의 산업이 망했습니다.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당하자 더 이상 상소로서만 저항할 수가 없죠. 호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조직합니까? 의병을 조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을사조약에 반대한 의병장으로서 유생 출신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많은 의병장들에 대해서 파악해 두셔야 돼요. 이때 조심할게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유생 출신이지만 평민 출신 중에서도 의병장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 신돌성, 태백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 기억나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시간에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두 분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못 보여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도요, 그 말을 또 하고 싶은 우리 제자들,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여러분의 멋지고 기특한 모습 저는 기억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하늘을 정리하는 세 번째 시리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